네, 주식상황의 이유입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결국 이제 총 2조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결국 이제 신고가 800달러까지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 나스닥도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시장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반도체, AI 이쪽으로 계속 움직임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돈을 벌고 있고 그것을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가 계속 신고가 영역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엔비디아와 같이 그런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 SK하이닉스가 바로 그러한 업종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가고 있고 16만 원 돌파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장비 관련주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생성형 AI 이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붙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음 주에도 미국의 여러 지표들 PCA 발표 내는 건 있지만 여전히 이거에 강한 움직임들은 여전히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그래서 관심을 가져본 종목들 이거는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굉장히 그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말씀을 들어봤는데 뭐 실제로 보시면은 2월 20일자이죠. 2월 20일이면 언제죠? 화요일인가요? 화요일날 제가 뭐 네오셈, 에이텔 다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뭐 최근에 테크웨어 뭐 제가 8월부터 말씀을 드려서 거의 3배 이상 갔고 나노신소재도 최근에 급등 나왔고 윤성FC도 이제 뭐 상승을 보여줬고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난 그 수요일인가요? 20% 가까운 급등 3위THK는 이미 많이 급등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그 다음에 지금 HAB, 그 다음에 IT오전. 이 IT오전이 대박이죠? IT오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IT오전은 제가 2월 20일 날, 뭐, 이제부터 말씀을 드려왔지만, IT오전은 이미 제가 2월 20일 날, 이 자리에서 제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단숨에 50%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나쁘지 않다. 반도체만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놨고. 그 다음에 뭐 지난 방송에서 뭐 그 2월 20일 말고 그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보면은 2월 14일 날 말씀드린 뭐 가온칩스 요 가온칩스도 급등했죠. 가온칩스도 2월 13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놨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줬고 HPSP도 마찬가지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2월 13일 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위로 쏘는 그런 구조들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지만 그중에서 제 3위THK 말씀드려서 수익은 크게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도 제가 HAB 좋다, 아이티오전 봐야 된다 말씀드려놓고 하나바이오 파마가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 우크라이나 주목해보자 말씀드렸는데 현대로템이 또 이번 주에 급등했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현대로템 2조 넘을 것 같다. 근데 요거 넘기에 약간 조정 횡보는 있겠지만 넘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번 주에 20%, 15% 정도 급등하고 아주 조정을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좋은 모습.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섹터들 주도 종목들은 타이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버리고 쓰는 어떤 껌이 아니라는 거를 꼭 알아줘야 됩니다. 반도체, 로봇, AI,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방산, 우주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적피비아까지 추가하고 그다음에 뭐 전력 인프라 이런 종목들은 단기 테마성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조정식 매수하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해요. 왜? 미국의 엔비디아가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이 가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가건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니케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못 가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수 자체는 못 가지만 종목들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소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추세적인 상승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목군을 좀 짚어보는 전략을 써볼까 합니다.
장비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AI 관련 종목만 움직여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PSK-도 급등했죠. 그다음에 QIT도 좋은 모습, DIT 좋고, 한미반도체는 말할 거 없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일자로 봤을 때 좀 반등의, 추세적인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거. 프로텍도 마찬가지죠. 하나마이크론도 잘 펴봐야 되고, 네페스아크 이것도 좀 주목해야 되고, 넥스칩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텔레칩스 요것도 텔레칩스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뭐 어버브 반도체, 그다음에 뭐 요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오셀, CXL에서 저전력 관련체, 퀄리타스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으로 유니캐스트 이런 것도 괜찮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테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약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 같은 전공종이라 하더라도 조금 AI 반도체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메모리 반도체 장비들은 좀 약해요. 근데 뭐 HBM이나 CXL이라든지 AI 반도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는 전략을 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목들 볼까요? PSK오닉스 진짜 좋았죠. 제가 말씀드려서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제 25% 급등한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가 썸네일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PSK 오딘 13일 전, 2월 13일 날 PSK 오딘에서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려놓고 어떻게 됐어요? 2월 13일 날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려놨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며칠 일주일 만에 상한가 거의 들어가서 수익을 냈죠. 나쁘지 않다고요.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뭐 한미 반도체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QH 이런 것들도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DIT 이런 것도 SK 하이닉스 관련 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말씀드리는 DIT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그 터널 어라운드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양봉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소양 나오면 추세적 반등으로 상승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CXL 관련해서 네오셈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차량 반도체는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도 반등을 좀 붙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자리는 잡아야 되겠지만 텔레칩스 얘는 좀 신용이 많아서 좀 껄끄럽긴 해요, 사실은. 좀 신용을 떨궈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나쁘진 않다. 그 다음에 IP 관련주들, 펜리스, 뭐 침리스 관련주,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죠.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퀄리타스 관련주 얘도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후공정은 뭐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SFL 반도체, 그다음에 뭐 테크웨인 이런 것도 테크웨인은 진짜 대박주죠. 8천원대 말씀드리고 지금 반년 만에 거의 지금 3배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대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뭐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뭐가 있죠? 이오테크닉스. 네. 이오테크닉스. 이것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HBM 관련주. 그 다음에 프로텍, 이것도 SK하이닉스 관련 기업이면서 또 이제 HBM 관련주를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매수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죠. 차별화된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어요. 에코프로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엔캠이죠. 엔캠은 진짜 대박주죠. 또 엔캠도 작년에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올해 많이 올라간 것처럼 이제는 차세대 배터리 관련주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수스페스티 케미컬, 한농화성 이런 것들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코스모학이나 뭐 신소재, 성일하이텍 이런 것들, 폐배터리 관련주, 세방전지도 배터리 관련주를 낄 수 있는 상황이고, 애경케미칼은 전고체 배터리자 또 이제 그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시는 기업들. 그 다음에 전국공정 윤석열 씨, 그 다음에 TSI, 그 다음에 전국 대표적으로는 뭐 PNT나 CIS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좀 대장주로서는 조금 LNF 쪽
좀 관심 갖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실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것도 제가 우주사냥에서 말씀드려놨어요. 이것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것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이것도 2월 13일 같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3일 전에 말씀드렸네요. 오늘 3일 전에 3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2월 20일 날 말씀을 드려놨죠. 2월 20일 날 말씀을 드려놓고 이제 좀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려놨죠. 앞으로 좀 상승을 더 가져갈 수 있고 이전부터도 제가 말씀을 드려놓긴 했어요. 이수스페이스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이슈가 더 불거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2월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 그러니까 2월 달에 그리고 전에 한농화성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농화성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슈스페이스 케미칼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보자. 한농화성 아직 안 오는 게 한농화성이기 때문에 한농화성 쪽도 좀 집중해보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전공증 관련주로는 이제 CIS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자. PNT 이것도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페르토리는 이제 코스모화학, 그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성일, 하이텍 이런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번주 배터리 이제 하나 중에 배경 케미칼 이것도 다음 주에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믹싱 공정에는 윤성 FH, 그렇죠? 이것도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TSI 거래량이 좀 없는 게 단점입니다. 그다음에 나노 친소재, 이것도 대박주죠. 나노 친소재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 반도체 인버스지만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아이테오전이 대박을 쳤죠. 하나바이오 파마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HLB가 올해 상반기에 주목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도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끌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삼천당제야 체크해보자. 동아이스티, 뭐 지노믹트리, 인빈티지랩, 펩트론 요거는 이제 비만약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 시메치로젠, 소록스, 큐리언트 이런 거 주목. 이건 저가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니까 따라붙지 마세요. 그러다 급등 나왔다 꺼질 수 있기 때문에 메이지온, JW, 중해제약 이것도 체크해보는 전략을 써보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하드주는 제가 생각한 HLB라고 생각합니다. HLB가 이제 간암치료제가 만약에 FDA 통과가 되면 파이널 리뷰가 3월에 있는데 좋은 모습 나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올라갔지만 기대감이 좀 크죠. 매출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성장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싼 가격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다음 주 월날에 이게 양봉이 좀 나오지 못하면 주가가 좀 6만 5천 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는 7만 5천 원대에서 현존 비중을 줄이는 전략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요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터제는 뭐 대박주죠. 제가 이번 초에 말씀드렸는데 50%가 급등했습니다. 이것도 조정치는 매수해도 괜찮다. 하늘바이오나 이것도 이거는 뭐 작년에 가을에 말씀드려놓고 이미 두 배가 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또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의 이것도 괜찮고요. JW 중해제약 이것도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가주 중에서는 뭐 소록스, 치매치료제 이것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큐리언트 이런 것들 대신 정가주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전략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벤티지 랩 이것도 괜찮고요. 펩트론 이것도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프리바이오나 이제 GI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이스티
그다음에 지노미트, 요거는 그 진단 키트 관련주지만 암 진단 키트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로봇 AI는 뭐 주구장창 얘기해서 말씀드릴 것도 없죠. 이미 삼성 관련주로 3회 HK, THK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줬죠. 50% 이상 줬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사내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되고 레인보우, 뭐 스맥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다음 주부터 좀 3월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 마음의 AI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것도 이슈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아진엑스텍 이것도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위THK는 진짜 대박주죠. 제가 뭐 이때 말씀을 드려놓고 나서 벌써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조정 나오고 다음 주에 대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떨리시는 분들은 예, 좀 매도를 하는 전략 괜찮고 강심장인 분들은 좀 끌고 가서 2만 원까지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실적이 되게 좋은데다가 그동안 매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비중 관리를 하시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맥 작은 종목이지만 강소주예요. 그것도 좀 주목을 해보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뭐 T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괜찮은 모습들. 그 다음에 아즈네스텍 요거는 조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아진엑스텍은요. 예, 요 삼성 관련주로 M&A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음봉이 나왔지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뭐, 그런 삼성 M&A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보는 전략 좋고요. AI는 한국어 컴퓨터, 이 자리를 안 깨요. 파란색 박스. 이 자리를 깨면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 2만 원대까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월요일날 그렇게 강한 하락세가 연출되지 않으면 홀딩 하시고 만약에 월요일날에도 이렇게 그 어제 금요일 이 종가 밑으로 이렇게 하락이 떨어지면 들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하신 다음에 2만 원대 잡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전히 추세는 좋다. 이스트 서포트 괜찮고요. 마찬가지 전략이에요. 똑같은 전략. 셀바스 AI. 요거는 이제 오를 수 있는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만 1,000원에서는 조금 뭐 불타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는 최근에 이제 저PBR 관련주를 엮이면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서현이와 요거 좀 주목을 해보자. 현대차, 그 다음에 서현이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해볼 수 있겠고, 저피배 관련주에서는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부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는 전략, 뭐 BGF,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이런 기업들도 괜찮을 것 같고, DB손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는 한국전력, 한국KPS, 재룡전기. 다음 주에 좀 재룡전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2만 원, 2만 2천 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저는 매수하는 포인트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저렴한 시가총액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관 외국인 매수세들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룡전기 외국인들이 좀 많이 모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재정적인 모습 강하게 좀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방산노조는 한대로템 이미 급등했지만 조정시 매수 가능합니다. 여 기업들은 조정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항공우주, 항공우주도 조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니까 하나 에어스페이스도 뭐 여전히 좋은 모습 신고가를 가고 있고 LIG 넥슨도 신고가를 이제 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전히 뭐 V자 반등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국면들인데 항공우주는 좀 자릿대가 좀 안전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급등한다면 충분히 5만 5천 원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좀 주목을 해보자.
세트랙 아이 이런 기업들. 지금 우주를 이제 우주항공청 이슈도 있지만 지금 우주를 다 이제 민간 쪽으로 지금 이렇게 열어놓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나 센서 관련된 아이스 시스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기업들 차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은 좋은 모습들, 그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단기 테마적 종목보다도 이렇게 조금 강한 무거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이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고점 자리에 위치했지만 조정이 나올지언정 제 생각에는 좀 강하게 좀 위로 갈 수 있겠다 생각 들고 이번 주에 나오는 26일 발표될 저 PBR 관련주도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지수를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미국도 견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은 종목으로 어떤 선순환 효과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배팅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송을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성투하시면서 3월을 준비하는 전략을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